만약 당신이 65에서 80 사이고 여전히 이 8가지를 쉽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산의 힘, 오래된 나무의 평온함, 그리고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조용한 지혜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주 듣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 숨겨진 간단한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래,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듣는 동안 조용한 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당신의 몸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마음이 아침의 맑은 호수처럼 여전히 날카롭다면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부드러운 변화를 주고 건강과 평화에 더 깊이 신경을 쓸 때가 왔다고 느낀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세월의 질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신호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만약 당신이 65에서 80 사이이고 여전히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깊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작은 움직임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균형, 제어, 그리고 지지 없이 똑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간단한 숫자 하나로 알려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 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느리게 느껴지거나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간단했고 앞으로 당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의 징후가 회색 머리나 얼굴의 주름과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조용한 행동은 당신의 다리의 힘, 코어의 안정성, 그리고 균형의 집중력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강한 다리 근육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다리가 강한 사람들은 낙상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낙상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다리는 당신을 보호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당신은 아마도 나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힘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보살핌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린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77살로 항상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조용한 길을 따라 작은 개를 산책시키며 타이중의 집 주변에서 작은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할 때 그의 무릎이 떨렸고 그는 팔걸이에 손을 대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는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침대에서 일어나는 도중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사와 상담했고 의사는 다리 힘이 균형과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한 다리는 단순히 피곤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의 의사가 말하길 77살이라도 몸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 씨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기 전에 그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와 호흡만으로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도 겨우 해냈습니다. 그의 다리는 흔들렸고 균형이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는 일상의 작은 움직임을 추가했습니다. 앉아서 각 발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기, 양치할 때 발끝으로 서기, 몸을 앞으로 부드럽게 숙여서 몸을 깨우기. 몇 개월 후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그는 팔걸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왔고 바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몸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튼튼한 의자에 앉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팔을 가슴 위에 부드럽게 교차하세요. 이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안정감과 힘을 느끼나요? 아니면 불안정한가요? 쉽게 일어설 수 있었다면 그것은 훌륭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에 5번에서 10번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고 앉기. 둘째, 앉아서 한 발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몇 초 동안 유지하기.
이는 허벅지와 코어를 강화합니다. 셋째, 양치할 때 발끝으로 서고 천천히 내려오기. 이는 종아리를 강화하고 균형을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안정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더 확고해지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세상, 계단, 언덕, 고르지 않은 길들이 덜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을 놀라게 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걷는 속도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힘이나 균형에 대한 여정을 겪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걷는 방식, 속도, 리듬, 각 걸음 뒤에 있는 에너지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 것인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걷는 속도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자동적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걷는 속도는 조용히 당신의 심장의 힘, 폐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온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드러냅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호흡은 더 깊이 흐르며 근육은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이것은 달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삶이 흐르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한 주요 연구는 수천 명의 노인을 추적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더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기억 상실의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이번에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속 3마일 이상으로 걷는 노인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에 비해 이른 사망 위험이 24% 낮았습니다. 즉 속도를 조금만 높여도 한 걸음씩 더 많은 시간과 활력을 삶에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만 변화를 인식합니다. 아마 어느 날 완만한 경사를 오르다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는 계단 중간에서 멈추고 다리가 무겁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조용히 일어나서 갑자기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까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 씨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74살로 타이난의 집 근처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아침 산책을 사랑했던 은퇴한 장인입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고 발 아래의 땅을 느끼고 지나가는 익숙한 얼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걷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도서관의 계단에서 그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몇 걸음 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은 그에게 남았습니다. 그는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의 심혈관 지구력이 감소했습니다. 그의 걷는 속도는 그의 심장과 폐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의사는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다시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당에서 짧은 경로를 측정했습니다. 단지 3m입니다. 먼저 그는 평소 속도로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마치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 하거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고 가슴을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추진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주 몇 분씩 추가했습니다. 부드럽게 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요. 그는 또한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치할 때 발꿈치를 들어 올리기, 아침 식사 전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날씨가 허락할 때 부드러운 런지를 하며 운동했습니다. 몇 개월 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한때 그를 힘들게 했던 계단이 이제는 더 쉬워졌습니다. 그의 걸음이 가벼워졌고 호흡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젊고 안정적이며 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당신도 걷는 것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알려주세요. 힘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댓글에 멋져요 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저와 함께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약 3m 정도의 공간을 찾아보세요. 복도, 마당, 조용한 거리 등
한 번은 평소 속도로 걸어보세요. 그런 다음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세요. 마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처럼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자신감 있게 움직이나요? 다리가 쉽게 당신을 지탱하나요? 아니면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하나요?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심장, 폐, 그리고 근육이 여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주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구력을 다시 키우기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짧은 산책을 하세요. 매주 5분씩 추가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하세요. 둘째, 자세에 주의하세요. 머리를 높이 들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시선을 앞으로 두세요. 이는 더 깊게 호흡하고 더 효율적으로 걷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걷는 동안 짧은 스프린트를 추가해 보세요. 30초 동안 더 빠르게 걷고 다시 평소 속도로 돌아가세요. 이를 3번에서 5번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힘 운동으로 몸을 지지하세요. 발꿈치 들어 올리기, 부드러운 런지,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러한 운동은 당신의 보폭을 지원하는 근육을 도와줍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앞으로의 세월 동안 당신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관절 통증이나 과거의 부상,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사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자의 몸은 다르며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의 리듬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한 발로 얼마나 오래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대답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노화되고 있는지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신호를 밝혀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로 서 있는 능력, 심지어 단지 10초 동안이라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잘 날들어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으로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만약 균형 잡기가 더 힘들어졌다면 어떨까요? 한 발로 서는 것이 불확실하거나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잠시 후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어떻게 다시 힘을 찾았는지 서서히 부드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부터 샤워 후 나오는 것, 뒤에서 누군가를 인사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균형이 단순히 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 안의 여러 시스템 간의 조용한 조화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조정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근육은 당신이 안정적으로 서 있도록 힘을 줍니다. 뇌의 내부 귀는 움직임과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눈은 당신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스템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나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균형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위험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 중 4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상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부상과 병원 입원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매년 32,000명 이상의 사망이 노인의 낙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은 단순한 안정성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전, 자유, 그리고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분명합니다.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위험한 낙상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들은 더 오랫동안 활동적이며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더 많은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발로 서 있는 능력은 심지어 10초 동안이라도 이제는 전 세계의 의사와 연구자들이 노화 건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이제 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76살의 은퇴교사로 항상 차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즐겼고 매일 아침 창가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우롱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옷을 입으려 할 때 그는 그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한 발을 들어 양말을 신으려 할 때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렸고 그는 똑바로 서기 위해 옷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빨리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의 균형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더 집중을 요하게 되었고 인도에서 발을 디딜 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순간은 어느 저녁 주방에서 컵을 집으려 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발을 잘못 디디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후로 조용한 두려움이 새으며들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시 일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칸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오늘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는 동안 그는 한 발을 들어 올리고 몇 초 동안 균형을 잡으려고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다리가 떨렸고 그는 조리대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목에 힘을 키우기 위해 발꿈치 들어 올리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엉덩이를 지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측면 다리 들어 올리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벽 근처에 서서 몸의 무게를 옮기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안정감을 느꼈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칸 씨는 더 이상 주저하며 걷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간단한 운동들이 그의 균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 근처에 서세요.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10초를 세어보세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울거나 흔들리나요?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칸 씨처럼 당신도 점차적으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부드러운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양치하는 동안 한 발로 서기, 심지어 몇 초 동안. 천천히 발끝으로 일어났다 내려오기. 부드러운 무릎과 고요한 호흡으로 몸의 무게를 좌우로 이동하기.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각 작은 개선을 축하하세요. 하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새로운 활동이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과거의 부상이나 균형 문제로 인해 걱정이 있다면 의사나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들의 안내가 당신의 몸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주 옆에 앉고 바닥에 있는 것을 집어 올리고 꽃을 가꾸기 위해 무릎을 꿇는 작은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예상치 못한 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손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손의 힘은 당신의 수명에 대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정한 힘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물체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바구니를 힘들이지 않고 들고 고집 센 병을 짜증 없이 열고 손주를 자신감과 기쁨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고 스스로를 돌보며 세월이 흐르더라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과학은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우마다 당신의 손의 힘, 즉 그립 힘이 단순히 근육 건강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연구 중 하나인 에 발표된 연구는 17개국의 수천 명의 성인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립 힘은 혈압보다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조기 사망에 더 나은 예측 지표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고 그립이 약한 사람들은 힘, 움직임, 자신감의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열거나 시장에서 과일 가방을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립이 약해지면 팔도 따라 약해집니다. 그리고 곧 간단한 움직임조차 느리게, 피곤하게, 때로는 아프게 변합니다. 이것은 바로 75세 퇴직 어부인 우 씨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고 새벽에 일어나 금을 수선하고 쉽게 양동이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짧은 쇼핑을 한 후 그는 집으로 가는 계단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아팠고 장바구니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들 때 팔이 살짝 떨렸습니다.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우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힘에 의존해 온 그에게 힘을 잃는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대신 그는 작은 한 걸음씩 쌓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작고 부드러운 고무공을 쥐고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손은 더 따뜻해지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물병을 이용해 가벼운 덤벨 컬을 추가하고
부드럽게 조리대에서 푸시업을 하며 가슴과 어깨가 다시 작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장을 들기가 쉬워졌고 그의 그립은 더 강해졌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씨가 다시 자신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똑바로 서 있으며 자유롭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힘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천천히 올 수 있지만 관심과 일관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립이 약해지거나 일상적인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다면 여기 몇 가지 부드러운 운동을 소개합니다. 첫째, 고무공을 쥐어보세요. 부드러운 고무공을 손에 쥐고 강하게 쥐어보세요. 5에서 10초 동안 쥐었다가 풀고 반복합니다. 각 손으로 10번씩 세트로 3번 하세요. 이것은 그립과 팔뚝의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이두근 컬과 오버헤드 프레스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물병이나 가벼운 덤벨을 사용해서 팔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도전해보세요. 셋째, 조리대 푸시업을 연습하세요. 주방 조리대에 서서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살짝 앞으로 기울인 후 가슴을 천천히 낮췄다가 다시 밀어 올립니다. 세트로 8배에서 10번 반복하세요. 움직임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농부의 운반을 시도해보세요. 물통이나 쌀 가방과 같은 무게가 있는 물체를 양손에 들고 방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실제 움직임을 모방하고 상체를 강화합니다. 긴 시간이나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몇 분간 주에 깊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져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기존의 건강 문제나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 의사나 건강관리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올바른 안내는 당신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운동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작은 꾸준한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심장폐, 근육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계로 측정할 수 없고 운동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조용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방식, 연결하는 방식,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 안에 평화를 지니는 방식으로 당신을 형성하는 감정적 회복력입니다. 감정적 힘은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처리하는 방식, 용서하는 방식, 아침의 차 향기나 창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와 같은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 방식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 웰빙이 신체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는 노인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빠르게 회복하며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버드에서 실시한 연구는 인류의 행복에 대한 가장 오래된 연구 중 하나로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남성들을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긴 건강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가 분화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원받고 연결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더 강하게 뛰었고 마음은 더 맑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더 잘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76세의 정 씨가 상실을 겪고 나서야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조용했습니다. 식사는 허전했고 집은 추억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물러났습니다. 그는 외로움이 노화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그와 아내가 한때 앉았던 동네 벤치를 지나가던 중 그는 한 무리의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담긴 보온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천천히 몇 주에 걸쳐 그는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듣고 미소 지으며 마침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모임에 참석하고 지역 정원에서 도움을 주며 심지어 젊은 이웃에게 목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각 상호작용을 통해 그는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의 몸은 더 강해졌고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정 씨는 슬픔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힘과 연결로 지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같은 감정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웃 오랜 친구 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에게 연락해보세요. 짧은 전화 통화나 차 한 잔의 방문도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걷기 모임, 문화 모임 등 어떤 그룹에 참여해보세요. 함께하는 활동은 부담 없이 동료애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글쓰기, 말하기 또는 조용한 반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정이 당신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위안을 주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향을 피우거나 식물을 돌보거나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삶의 리듬에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슬픔, 불안 또는 상실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상담사, 의사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당신의 하루의 질을 형성합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나요? 어떤 순간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하나요? 어떻게 그 빛을 당신의 일상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마다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정의 부분에서는 자주 간과되는 것, 당신의 수면, 호르몬,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단순한 사실과 수치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와의 연결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 저녁 식탁 주위의 웃음소리, 당신이 한때 가르치거나 배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대화를 기억하고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며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으로 깨어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화의 가장 깊은 신호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정신적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마도 낱말 맞추기 퍼즐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친구와의 대화가 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탐구할 신호는 매일 밤 당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에 따르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음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뇌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깊은 수면은 기억, 감정적 균형을 지원하며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 건강,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관되게 잘 자는 노인들은 더 날카로운 사고, 더 안정된 기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맑은 정신과 강한 호흡, 그리고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잘 기능하고 있으며 수면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전처럼 쉽게 잠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74세인 시에 씨는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 조용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햇살이 그의 주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에 여러 번 깨어나고 때로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다른 때는 잠잠해지지 않는 생각으로 인해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아침은 점점 힘들어졌고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그는 종종 정고 전에 낮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이 단지 노화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주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잠자기 1시간 전에 텔레비전과 전화기를 껐습니다. 그는 새로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조용한 음악을 통해 호흡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느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조정하고 몸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다시 밤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넘치고 더 맑은 머리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하루는 더 가벼워졌고 한때 그를 따라다니던 피로감은 사라졌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수면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내부 시계를 훈련하세요. 잠자기 전에 편안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가라앉히는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잠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전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화면을 피하세요. 이들이 방출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섭씨 18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세요.
늦은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짧은 산책, 가벼운 정원 가꾸기 또는 공원에서의 태극권은 모두 수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나 불안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마음 챙김 호흡이나 진정차를 시도해보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수면은 기억, 힘, 균형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치유되는 방법과 마음이 다음 날을 위해 스스로를 회복하는 기초입니다. 자, 당신이 잘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누워서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잠이 듭니까? 아침에 경계심과 차분함을 느끼며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훌륭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자주 뒤척이거나 자주 깨거나 아침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불량한 수면은 천천히 당신의 에너지, 기억, 면역력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과 꾸준한 관심으로 당신의 밤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고 아침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이러한 신호들, 즉 힘, 균형, 지구력, 기억,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 얼마나 보이나요? 만약 하나라도 인식했다면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 개가 보인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여전히 유능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를 해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기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단순히 삶의 연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수에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활동적이고 호기심을 가지며 연결되어 있으세요.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